자, 혹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필사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아니, 이 좋은 걸 대체 왜 안 하냐고요? 왕초보부터 레벨에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효과도 완전 최고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단 무작정 베껴 쓰는 필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손글씨 연습만 돼요. 명상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영어 실력을 제대로 올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리딩도 하면서 라이팅 연습까지 동시에 하는 그런 공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방법으로 필사 연습하시면요. 심지어 메모리 스팬까지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쪼그라든 것 같은 분들은 이 훈련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사는 통번역대학원 입시생들부터 대학원생들 그리고 심지어 현역 통번역사들까지도 빼놓지 않고 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인풋 확장뿐 아니라 메모리 확장 훈련에도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대생들이 하는 필사법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필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지만 필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필사가 어디에 좋은가, 왜 그렇게 좋은가?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사는 소극적 아웃풋에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원어민의 글을 빌려서 내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베껴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문장 구조와 흐름, 그리고 논리 전개 방식까지 그 모든 걸, 글에 관한 모든 걸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손글씨 기반 학습은 기억 및 이해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타이핑으로 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정서적 몰입감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집중 효과, 이게 정말 중독적입니다. 손이 직접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명상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뇌에 시동을 거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모닝 루틴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필사를 어떻게 해야 영어가 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어 실력 확실히 잡아주는 통대식 필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체 통독, 후 정독, 후 필사, 이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글을 보면서 다 단어 단위로 보면서 이렇게 베껴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 쭉 한번 읽습니다. 전체적으로 읽고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가면서 꼼꼼히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필사를 하는 거죠. 왜냐? 비록 원어민의 그 머리를 빌려서 내가 글을 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가 가야 글을 쓰는 거죠. 통독, 정독, 필사, 이 순서를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필사 방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기를 하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문장 단위로 한 문장씩 외워요. 문장이 좀 길면 잘라서 하셔도 되는데 포인트는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각자의 암기 능력에 따라서 메모리 스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 문장씩 가급적이면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한 문장 한 문장 더해서 점점점 암기 범위를 늘려갑니다. 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을 읽고 외워서 쓰는 훈련을 해요. 그 메모리 강화 훈련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그냥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단의 흐름을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한 문단을 어떻게 외워 이랬는데 훈련을 하면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공부를 한창 할 때는 다 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은 메모리 스팬이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한두 문장 정도 간신히 외워서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철저한 이해 기반으로 필사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베껴쓰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장과 문단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필사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뇌에 인지시켜가면서 천천히 공부하는 학습법이지 양을 채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훈련입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텍스트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필사를 할 때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장을 자꾸 우리가 그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맨날 쓰는 구조만 쓰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덧붙여 가는지, 또 문장 간의 연결고리, 논리적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필사학습법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시중에 보면요, 단어나 표현 정리해둔 교재는 많지만 이런 걸 정리한 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텐데요. 그만큼 내가 직접 원어민의 글을 분석하고 파헤쳐서 알아내는 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됩니다. 원어민 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어떤 의도일까? 아, 이렇게 연결을 했구나.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나도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표현에서 약하고 문법적인 것도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는지 그런 거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또 철자 같은 거 헷갈리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써보는 연습.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장 부호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컬런, 세미컬런, M-,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컴마는 어디다 찍는지, 따옴표 아닌지 바뀐지, 그런 펑츄에이션 관련된 글쓰기 룰도 익힐 수 있고. 다섯 번째, 문장만 따로 떼내서 문장만 필사하는 방식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적어도 문장 간 연결고리가 살아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훈련해야 길게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트에 쓸 때는 한 줄씩 띄어서 쓰면 아랫줄에는 원문과 대조하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고 메모도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틀린 부분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완벽히까지는 좀 그렇고 몇 개 이내로 그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효과도 많이 커지죠. 그리고 일곱 번째, 저는 수기 필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컴퓨터 타이핑으로 할 때보다 손으로 썼을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요. 몰입도와 집중력도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실제로 손글씨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더 깊이 학습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고민이 되는 게 어떤 텍스트로 필사를 하느냐죠. 그래서 필사 텍스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당연히 어떤 텍스트든 간에 내가 흥미가 있는 것을 골라야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어렵거나 난해한 글은 피하는 게 좋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도달 가능한 수준의 난이도를 골라야 나중에 라이팅 실력에든 도움이 될 테니까요. 내가 이런 글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정도로 난해하다. 이런 글은 연습해도 제가 못 쓰겠죠. 써먹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 글은 나도 쓰겠다. 연습하면 쓸 수 있겠다 하는 것들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 거의 영자신문의 사설이나 시사 잡지를 많이 활용했어요. 사설 같은 경우는 짧은 글의 기승전결 구조가 명확해서 좋긴 한데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쉽게 쓰지는 않아요. 좀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평이하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골라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요. 짧은 에세이나 자서전 같은 텍스트도 좋고, 대체적으로는 자기계발서가 필사 텍스트로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뚜렷합니다. 문장도 평이하고 흐름이 좋죠. 요즘 읽고 있는 자기계발서 2가지가 있는데 이 책 2개 모두 리딩과 필사를 병행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필사도 자주 하고요. 또 필사용으로 나온 도서들로 요즘 모닝 루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텍스트로 필사를 하면 영어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아주 필사를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텍스트를 찾는 게 번거로워서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필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원서를 잘 즐겨서 잘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그거와 그냥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서가 필사에 너무 부적합한 텍스트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읽은 문장 중에 일부를 정독하면서 필사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원서 읽기와 필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달 필사할 책을 정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이 책을 필사하자. 다음 달은 뭐 하자. 이렇게 좀 뭐 2달이든 좀 그렇게 계획을 스케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뭐 매번 어디를 할까 이런 고민도 없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즘 필사 열풍이 되면서 필사 관련 책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필사책으로 최근에 루틴을 하고 있는데 이 책으로 가볍게 필사를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 파트너나 뭐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유지율이 높아지고요.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필사 분량이나 시간의 목표량 같은 걸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시고요.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1시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는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사를 꼭 학습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필사 그 자체로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니까요.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즐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필사는 특히 오랜만에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는 공부법입니다. 기초가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영어 원서를 펼치면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공부처럼 느껴지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면 스토리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재미도 없고 결국 몇 장 읽다가 덮게 됩니다. 하지만 필사는 달라요. 부담이 적죠. 가볍게 시작하기 정말 좋으면서 문장 감각을 익히기에도 최고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사부터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영어 공부하시다가 정체기가 와서 힘드신 분들도 필사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필사법이 다시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필사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독학에 도움이 될 추천 영상도 함께 걸어둘 테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락군무 구독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